네, 안녕하십니까. 광주부동산 채널 박소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재건축이 이제 안전진단 검사가 이제 패스트트랙 추진하면서 굉장히 빨라질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광주에도 여기 아파트가 재건축 한다더라, 만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들릴 겁니다. 여기 써놨죠. 내년부터 재건축 단지 출현. 내년이면 26년이잖아요. 26년. 25년에도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단지가 나오는데, 일단은 이제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재건축 한다더라 했는데,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고 한다고 하니까 그냥 무턱대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한두 푼짜리가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좀 도움이 오늘 자료가 좀 많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뭐 강의처럼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따지면서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거시적으로 재건축이 이런 요소들이 투자 가치로 인정이 되더라는 것만 이해를 하셔도 나중에 누군가가 이게 재건축 된다더라 했을 때 속지 않고 내가 뭔가 분별하고 이렇게 옥석을 가리는 이런 실력들이 오늘 영상만 잘 시청하셔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재건축 투자의 모든 것 그렇다면 준비된 자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강의 때 썼던 자료인데요. 이정재 씨가 얘기를 하고 있죠. 내 아파트가 새 아파트가 될 상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밌게 패러디를 좀 해봤는데요. 일단은 일반적인 사람은 재건축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이게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잘 아는 사람이 거의 많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꼭 알아야 되는 거 요 네 가지. 일단은 가능성, 그리고 사업성, 그리고 투자성, 그리고 가치, 그리고 이거를 또 다르게 얘기하면 시간 이렇게 컨텐츠를 나눠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성 한다는 건 아는데 이 사업성이 판단이 안 돼서 가능성만 보고 들어갔다가 묶이시는 분들 꽤 많죠. 그리고 재건축이 된다고 하니까는 투자성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것도 보려면 이 사업성을 먼저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성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일단은 가능성만 보다가 실패한 단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광주광역시 정비사업 현황인데 한 기퉁이에 나오는 내용인데 정비구역 등의 직권 해제, 그리고 정비 예정구역의 해제, 구역 지정은 안 됐어요. 그런데 예정구역이 지정이 됐었던 단지가 여러분들도 아시는 단지들이 꽤 많았죠. 서구 화정동 3익, 그리고 남구 봉선 라인 1차, 그리고 2차 봉선 모아 2차, 그리고 주얼 스카이, 뭐 이런 것들이 재건축을 한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해제가 됐다. 해제가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도 이거 아파트 관련해 갖고 많이들 오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3년 4년 뭐 5년 전에도 웬만하면 하지 마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정구역에 현황에 예정구역에 들어갔으니까 사람들이 이거 되는 거 아니야라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셨었죠. 그런데 해제가 됐습니다. 여기 보면은 모아 1단지, 뭐 라인 하이츠 2차, 그리고 이제 모아 2단지 1차, 그리고 여기 명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또 지주택 한다고 난리가 났었죠. 지주택. 어쨌든 요 구역이 해제가 됐습니다. 얼마 전에 부동산 호황이었잖아요. 그런데 봉선동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도 나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해제가 이렇게 요 날짜에 이렇게 구역이 해제가 됐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제가 가능성이 뭐냐면 이 내용 연수가 찼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재건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왜 해제가 됐냐? 결국엔 사업성의 부재 때문에 진행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지자체가 자꾸 물어봐요. 추진위에다가 너 언제 할 거야 하는데 추진위는 답이 없는 거죠. 왜 답이 없겠습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답이 없는 거죠. 왜 할 말이 없겠습니까? 이 돈이 안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냐, 이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가능성만 볼 게 아니고 분명히 사업성이 나오는지도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이 사업성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사업성이 좋은 단지는 어떤 단지이냐?
뭐 유튜브나 네이버 찾아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뭐 당연히 뭐 일반 분양가가 비싼 아파트, 그리고 용적률이 낮으면 많이 지을 수 있으니까 낮은 거, 그리고 평균 대지 지분,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으셨죠. 지분이 크면은 무조건 괜찮다 이러는데, 이것도 이 중에 하나만 볼 게 아니에요. 하나만 볼 게 아니고 다 같이 통합적으로 사업성을 계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어렵겠죠. 그런데 제가 굉장히 쉬운 방법이 있어요. 이걸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그래서 제가 광주 도시에 맞게 계산법을 하나 만든 게 있거든요. 그 계산이 왜 그렇게 계산이 되는지는 좀 복잡하겠지만 그런 것까지 제가 일일이 설명 안 드릴게요. 그냥 계산을 해 놓은 거를 나중에 차근차근히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재건축할 때 사업성 지금 보고 있잖아요. 사례 1입니다. 헌집이 300세대가 있어요. 300세대. 그런데 재건축을 했는데 새 집이 300세대야, 300세대. 이거 재건축 할 수 있나요? 모든 사업비는 조합원이 부담을 해야겠죠. 왜? 다른 수익이 없어요. 건축 부시고 짓고 하는 거를 전부 다 조합원이 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1:1 재건축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1:1 재건축은 분담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게 가능한 동네가 있어요. 강남 같은 데는 구축에서 신축으로 가면 그만큼 엄청나게 가격이 많이 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담금을 내고라도 돈이 남으니까 1:1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광주는 쉽지 않겠죠. 쉽지 않겠죠. 그리고 사례 2, 헌집이 300세대입니다. 그런데 재건축을 해보니까 여기에도 100세대, 여기에도 100세대, 막 200세대가 더 생겨요. 이거는 재건축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당연히 이거는 무조건 해야겠죠.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이거 팔아가지고 돈 생기면 조합원들이 돈 많이 안 들이고 새 집을 가질 수 있는 어마어마한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수익으로 공사비가 보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사업성이 좋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례 3번은 이제 헌집이 300세대입니다. 그런데 계산을 해보니까 새 집 만드는데 250세대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50명은 어디로 날아가죠? 기부천사인가요? 여러분들의 윤택한 삶을 위해 저는 포기하고 가겠습니까? 뭐 이러신 분들이 있을까요? 간혹 진짜 한 명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것도 희박한데 이게 거의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대형 평형인데 오히려 평수를 작게 해서 이 세대수를 늘리는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당연히 재건축을 안 되겠죠. 평형을 줄일 경우에는 300세대를 맞출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내가 만약에 40평 살아. 근데 갑자기 새 집 지었는데 25평 가래요. 동의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쉽지는 않겠죠. 어쨌든 사례가 이런 세 가지 사례가 있으니까 잘 눈여겨서 보세요. 여기에서 포인트는 세대수가 얼만큼 증감이 돼서 이게 공사비 수익으로 보충이 되느냐, 사업성은 이게 제일 큰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사업성을 보시면은 기존에 재건축한 아파트들인데 우산, 중흥, 선수촌 있죠. 광산구. 여기 보니까는 여기 1660세대예요. 그런데 조합원이 952세대, 그런데 일반 분양이 708개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일반 분양 비율, 이 전체 세대에 나눠 보니까 43%를 일반 분양으로 팔았더라.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조합원들이 보충을 했더라, 이런 겁니다. 그리고 염주포스코도 장사가 굉장히 잘 됐죠. 1976세대인데 851세대를 팔아서 43%를 팔아서 이게 조합원들이 이 공사비를 충당을 했다. 그리고 이제 봉선 2편안, 여기는 근데 이제 조금 다른 게 이제 통합 재건축이에요. 아파트만 재건축을 한 게 아니고 주변에 땅도 같이 매입을 하면서 재건축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제가 알기로는 매입비가 좀 많이 들어가지고 좀 돈이 많이 깨졌다, 이렇게 좀 알고 있어요. 어쨌든 총 세대수가 542세대인데 일반 분양 비율이 32%다. 나쁘진 않은데 이 통합 재건축이 오히려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악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조합원 분양가가 좀 셌죠. 그리고 우남 3단지 여기 같은 경우에는 3214세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일반 분양 비율이 37%. 그런데 예전 같았으면 37%도 꽤 좋은 수익이었는데 문제는 요즘에 이제 공사비가 올라가죠. 공사비. 당연히 이제 뭐 미분양은 일단 차지하고라도 이제 공사비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예전보다는 사업성이 좀 악화가 된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재건축은 사업성 중에서 제일 중요한 기준이 이 일반 분양 비율 있죠. 이거 높은 아파트들, 이런 아파트들을 어떻게 찾냐라는 겁니다. 재개발은 이게 일반 분양 비율이 뭐 70%, 80% 막 이래버려요. 그러니까 여기가 수익성이 괜찮은데 재건축은 사실 재개발보다는 사업성이 잘 안 나오는 편입니다.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분양도 좀 쉽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분양도 조금
좀 싸게 해야 되는 분위기고 공사비도 좀 많이 줘야 되는 분위기, 수익은 주는데 이제 지출이 많이 늘어나는 이런 환경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반 분양 비율 최소 30%에서 40% 정도는 나와줘야 그래도 아름답게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조건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2세대 아파트 재건축 제가 사업성 보여드린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 사업성의 기준을 요런 거를 수치화해 가지고 제가 공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를 보시기 전에 이거를 이해를 해야겠죠. 이 몇 프로가 무슨 뜻인지는 알고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자료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나서 제가 다음 시간에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참고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죠. 예, 시간, 예, 요게 진짜 이제 가치거든요. 가치. 재개발은. 어쨌든 이 중에서 한 개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요 시간이라는 건데, 그렇다면은 시간을 얼만큼 기다려야 되냐라는 겁니다. 가능성 충족했으니까 이제 30년은 넘어간 거잖아요. 예, 최소 초기 사업 진입할 때는요, 최소 10년 물고 갈 생각을 하고 가셔야 돼요. 단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가능성 당연히 나왔겠고, 중요한 건 사업성과 투자성이 확보가 된 상태에서의 아파트 단지. 예, 아무거나 사서 10년 물고 가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런 것들이 충족이 되는 아파트 단지들은 최소 10년은 물고 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영끌 하시면 안 되겠죠. 영끌 있는 돈 여윳돈 가지고 그냥 한번 넣어놓자 하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어디 부동산 가니까 2년 뒤에 팔자 4년 뒤에 팔자 그런 말에 속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자료는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요거 사업성 제가 보여드린다고 했잖아요. 오늘 자료 충분히 이해하시고 나서 요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제가 다음 시간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우산주공 1단지 이게 저번 시간에 2차 이렇게 나갔거든요. 그런데 지자체 제가 자료를 다운받은 건데 거기에는 이게 2차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2차라고 하면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우산주공 1단지가 620세대 5층이다. 요거 정정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사업성을 계산한 자료를 오픈해 드릴 테니까요. 기다리셨다가 시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부동산 채널의 박소장이었습니다.